안 돼! 놓으세요! 젊은 여대생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옷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20살간 넘은 소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한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다고?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소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소녀가 간절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아빠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던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만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노점상 아저씨는 누구일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들어보실까요? 11시 30분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골목길에서 김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붕어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8세의 그는 이 작은 노점상으로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낸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2층 원룸에서 내려온 소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21세의 대학교 3학년생인 그녀는 김철수의 하나뿐인 자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따뜻한 호떡 하나를 봉지에 담아주며 아침을 굶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영이는 오늘 늦을 수도 있다며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딸의 모든 표정을 아는 김철수는 뭔가 다른 낌새를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철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라준 딸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아줌마가 붕어빵 10개를 주문했고 김철수는 정성을 다해 팥소를 꽉 채워 구워주었습니다. 한 개 한 개 정확한 양의 팥소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호떡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달달한 설탕을 듬뿍 넣어 따뜻한 호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김철수의 음식에 만족해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며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해진 사이 김철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태양그룹, 올해 매출 3조 돌파 예상. 박성우 회장,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기사를 읽으며 김철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신문을 접으며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붕어빵을 주문하자 김철수는 다시 평범한 노점상 아저씨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팥소를 꽉 채워서 구워드린다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곳은 팥소를 인색하게 주는데 김철수는 항상 넉넉하게 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녁 6시쯤 하교하는 학생들로 다시 바빠졌습니다. 김철수는 지치지 않고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단골이라며 할인을 해달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김철수는 웃으며 하나를 더 서비스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했고 김철수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보면 자신의 딸이 생각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소영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스터디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김철수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상을 보며 소영이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아빠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오늘 장사는 어땠는지 물었고 김철수는 단골들이 많이 와줘서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용기를 내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철수의 수저가 잠시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영이는 대학교 선배라며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묻자 소영이는 한 달 정도 됐다며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묻자 소영이는 잠시 주춤하며 아직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라며 딸을 소중히 여겨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아빠가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김철수는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며 다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딸이 만나는 그 좋은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곧 겪게 될 시련에 대해서도. 그날 밤 소영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다며 아빠에게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언젠가 아빠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소영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박성호가 아들 민준에게 만나는 여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며 의아해하자 박성호는 답만 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강북 쪽이라고 대답하자 박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북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이름, 주소,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양그룹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후 3시 비서실장이 가져온 조사보고서를 보며 박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소영, 21세, 서울 강북구거주. 아버지는 노점 상업에 종사하며 홀아버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자신의 아들이 노점상 딸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것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교에서 소영이와 민준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거닐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아, 언젠가 우리 부모님께 널 소개하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소영이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아빠도 언젠가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준이는 소영이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이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좀 바쁘시긴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구체적인 규모나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성호는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김철수의 노점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명품 옷을 차려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평소와 같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린 부부를 보며 잠깐 시선을 주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부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김철수를 관찰했습니다. 박성호의 부인이 혐오감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당장 이 관계를 끊어야 해.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이 저런 하찮은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철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소영이가 돌아왔을 때 김철수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알아챘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빠, 민준 오빠가 갑자기 며칠간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민준이로부터 받은 연락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딸을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아들 민준을 불러 엄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소영이를 사랑해요. 사랑?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 벽인지 모르는구나. 박성호는 냉정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지속한다면 내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완고함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 부인은 더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영이의 대학교까지 찾아가 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소영이를 기다리던 박성호 부인은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박성호 부인은 소영이에게 접근해 말했습니다. 소영 씨죠? 저는 민준이의 어머니예요. 소영이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 부인은 근처 카페로 소영이를 데려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점차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 씨, 우리 민준이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준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러분 집안과 우리 집안은 너무 다르잖아요. 박성호 부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거액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민준이와 헤어지세요. 그럼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겠어요. 아버지 사업도 도와드리고요. 하지만 소영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민준 오빠와 함께 할 거예요. 박성호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소영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는 딸의 상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소영이는 민준이 어머니를 만났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 소영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김철수는 딸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호 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영이와 민준이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핑계로 해외 출장을 보내려 하고 아예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김철수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을 하면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경제신문을 더욱 꼼꼼히 읽었습니다. 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철수가 붕어빵을 굽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노점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김철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맞으신가요? 김철수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태양그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철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아드님 일로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님 일이죠. 남자는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수에게 딸과 민준이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설득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따님 장례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붕어빵 굽는 손을 멈추고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따님을 설득해서 우리 도련님과 헤어지게 해주세요. 김철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이 정하는 겁니다. 제가 강요할 일이 아니죠. 남자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떠났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이유를 묻자 소영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는데? 집안 얘기, 아빠 직업, 그런 것들이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오빠도 요즘 이상해요.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갑자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소영이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서. 소영이는 이해한다며 웃어넘겼지만 김철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이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박성호 부인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영 씨, 지난번에 제 말을 듣지 않았네요. 박성호 부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 분수도 모르고 감히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게 잘못이에요. 박성호 부인은 소영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영이가 저항하자 함께 온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소영이의 비명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신고를 하려 하자 박성호 부인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감히 들어올 생각은 말아요. 그 순간 박성호 부인은 소영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김철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김철수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딸한테 뭘 했다고? 김철수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노점상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있다고 했지? 전화를 끊은 김철수는 노점상을 급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근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단골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 왜 그래? 처음 보는 표정이네. 김철수는 할머니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급히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김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김철수가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습니다. 박성호 부인과 그녀의 일행은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급히 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도서관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소영이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와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소영이는 아빠 품에서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박성우 부인이 어떻게 자신을 모욕했는지, 어떻게 위협했는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김철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김철수에게 다가와 오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심했어요. 갑자기 와서 소영이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분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은 말라고 했어요. 김철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그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점상 아저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김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저들이야. 소영이는 아빠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가 해결할게. 더 이상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할 거야. 집에 도착한 후 김철수는 소영이를 재우고 나서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몇 장과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휴대폰을 켜고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김철수.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야? 이게 얼마만이야? 응, 오랜만이다. 정민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도움이 필요해. 상대방은 정민이라는 이름의 김철수의 옛 동료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연락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김철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연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태양그룹이라고? 박성우 말이야? 정민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야. 철수야, 혹시 그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 20년 넘게 숨어 살았는데.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재미있겠네. 그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되면 말이야. 다음 날 김철수는 평소와 같이 노점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정확하고 빨라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쯤 어제 왔던 태양그룹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더 함께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어제 제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김철수는 붕어빵을 굽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상대방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제 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군요. 그 순간 함께 온 남자들이 김철수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1대1로 해요. 당신과 저 둘이서만. 태양그룹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저에게 1대1을 제안한다고요? 김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서우세요? 노점상 아저씨가? 그 말에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뒤쪽 골목으로 가죠. 두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철수만 혼자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김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손등에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고 옷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견했던 직원들이 모두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직접 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의식을 되찾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노점상 아저씨가 맞나요? 정말로요? 박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은 이제 김철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노점상이 자신의 직원들을 제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최고의 조사팀을 동원했습니다.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성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에 대한 기록이 20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조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20년 전 이전 기록은 없다고? 네, 회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조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기관이나 특수조직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점점 상황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철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에서 파견한 감시팀들이 주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학교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부인의 압박 이후로 주변 시선이 달라졌고 일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김철수는 딸을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조금만 더 참아줘. 정말로요? 어떻게요? 김철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믿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날 밤 김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김철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노점상 대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태양그룹 본사였습니다. 태양그룹 로비에 나타난 김철수를 본 직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노점상 차림이 아닌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품격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접수대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성호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으신지요? 김철수라고 전해주세요. 분명히 만나주실 겁니다. 접수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박성호 회장이 즉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박성호의 표정이 굳어진 것입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김철수를 본 박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점상 때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김철수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노점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죠. 김철수는 박성호의 책상 앞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김철수는 잠시 미소를 지은 후 답했습니다. 20년 전까지 저는 이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렸습니다. M&A 전문가였죠.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은 적대적 인수합병 전문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 김철수가? 맞습니다. 20년 전 한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김철수입니다. 박성호는 이제 왜 김철수에 대한 기록이 지워져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노점상을? 딸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 딸을 건드렸군요. 박성호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김철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성호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모든 비밀 거래와 부정 내역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기업 해부하기. 김철수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양그룹은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군요. 서류에는 탈세, 횡령, 불법 정치자금, 하청업체 대금 체불 등 온갖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박성호의 애원하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요. 그 순간 박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상대였다는 것을. 앞으로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딸이 다시 한 번이라도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박성호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회장실을 떠난 후 박성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양그룹 관련 루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정말요, 아빠? 응, 아빠가 약속한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직 모든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철수와의 만남 이후 박성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태양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직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김철수는 다시 옛 동료 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노점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 정민은 김철수의 옛 동료로 현재는 대형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김철수만큼이나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태양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태양그룹? 박성호 말이야? 그 사람이 내 딸한테 뭘 했길래? 김철수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미친놈들이 내 딸한테 그런 짓을?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그런데 계획이 있어? 김철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의 모든 약점과 공격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너답네.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만 감은 아직 살아있어. 두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공격해서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김철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태양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들에게 태양그룹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화요일에는 주요 언론사의 태양그룹의 비리 자료 일부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첫 번째 기사가 터졌습니다. 태양그룹 하청업체 대금 체불 의혹. 박성호는 이 기사를 보고 즉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씨,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약속 말씀이시죠? 딸에게 손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약속 말씀이세요? 저는 단지 앞으로 손대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박성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죠. 전화가 끊어진 후 박성호는 절망했습니다. 김철수가 이미 한 일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양그룹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세청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태양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박성호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박성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김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사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주말 박성호는 다시 김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제 딸과 따님,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들에게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 박성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이요? 회장님의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죠? 김철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회장님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박성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제 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과하다고요? 회장님이 제 딸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하세요. 다음 주가 되자 태양그룹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태양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자발적인 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박성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철수의 공격이 너무나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든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공격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박성호는 김철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씨, 항복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공개 사과도 하겠고 아이들 결혼도 축복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요. 형식적인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아들 민준을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분의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민준은 소영이와 김철수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태양그룹은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김소영 양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의 공격은 중단되었고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태양그룹의 공식 사과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김철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혼자서 노점상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급차도 없었고 거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김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평상시처럼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어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몰랐습니다. 박성호는 김철수의 허락을 받고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겪었던 내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저를 공격했을 때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김철수는 묵묵히 박성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제 딸과 따님 아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김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혹시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던 건 아닌가요? 김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성호는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김철수 씨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며칠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김철수 씨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회사를 완전히 파산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적당한 선에서 멈추셨거든요. 박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철수는 처음부터 태양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는 붕어빵을 한 개 구워서 박성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을 바꾸고 싶었어요. 저를요? 네, 돈과 권력에만 취해 있던 박 회장님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박성호는 김철수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김철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박성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영이와 민준이가 결혼한다 해도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박 회장님이 변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박성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철수의 깊은 배려와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천만에요. 사실 저도 박 회장님께 감사해요. 저에게요? 왜요? 김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20년간 숨어 살면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됐어요. 김철수는 과거의 자신이 돈과 성공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제 과거의 능력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일을 하실 건가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이 노점상이 좋아요.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와 민준이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박성우가 노점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그리고 회장님?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젊은이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양,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너희들의 사랑을 축복한다. 소영이와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철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됐어.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김철수는 딸을 향해 윙크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소영이는 아빠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성우는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김철수 씨,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사돈어른. 두 아버지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철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으며 박성우는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음식 맛을 알겠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6개월 후 소영이와 민준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이 아닌 김철수의 노점상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박성우가 직접 제안한 장소였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이곳에서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사돈 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박성우는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 방식도 바뀌었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태양그룹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마을 회관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소영이가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음식도 김철수와 박성우가 함께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두 가족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철수와 소영이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로서 소영이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순간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소영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준이의 대답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영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김철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사돈 어른이 된 김철수 옆에 서서 함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버지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좋은 사위를 얻었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하객들이 돌아간 뒤에 두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뒷정리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성우 부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소영이를 친딸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집에 적응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 괜찮아요, 어머님. 민준 오빠가 잘 도와줄 거예요. 그래도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박성우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이도 감동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철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성우가 태양그룹의 고문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김철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여전히 이 노점상이 좋아요. 그럼 가끔씩이라도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야 언제든지요, 사돈어른. 김철수는 자신의 과거 능력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노점상 아저씨로 살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과거의 김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소영이와 민준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행복해 보였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민준이도 장인어른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소영이와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노점상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영이와 민준이는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김철수와 박성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소영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왜 노점상을 하신 거예요? 김철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태어나고 나서 깨달았거든.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그럼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전혀. 오히려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다행이야. 김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그 일을 했다면 너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잘하는 모습도 제대로 못 봤을 거고. 박성우가 김철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노점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과 작은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성우도 가끔 노점상에 들러 김철수와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영이와 민준이는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가 노점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그 젊은이는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제가 보장합니다. 젊은이는 김철수의 따뜻한 조언에 용기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소영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김철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룬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점상 아저씨 김철수의 하루는 오늘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그는 따뜻한 붕어빵과 함께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